안녕하세요, 뉴스반장입니다. 길면 꼬리가 잡힌다고 했던가요? 윤석열 사주의 고발 청탁을 받고 4개월을 묵혔다 진행된 국힘당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. 판박이 같은 고발장의 실체가 드러나며 베껴쓰기가 여지없이 들통났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도 똑같이 베껴쓴 사실이 또 드러났는데요. 이번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. 담당자가 멍충이거나 아니면 대충 일 처리하는 통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요. 이런데도 고발 청탁이 아니라니 어이가 상실입니다.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요란법석을 떨어댔던 김웅 국힘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나와 기억이 안 난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를 반복하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다는 하나만한 소리를 해댔는데요. 놀라운 그의 전지적 관찰자 3인칭 시점에 머리가 혼미해졌습니다. 결국 증거를 인멸하고 입맞추기가 끝났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는데요. 이로써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 거죠. 이렇게 또 앉아서 미적대다 천금 같은 반격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. 본건 고발장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.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작성된 고발장에도 틀린 주민번호가 기재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. 이 고발장은 2020년 4월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현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서류인데요. 같은 의심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에도 틀린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최 대표가 밝힌 바 있습니다. 8일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는 두 사람의 틀린 주민번호는 모두 법조인 대관에만 존재하는 번호이며 일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인 대관은 대개 법조인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나 포털 사이트 인물 검색보다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고발장이 검찰 쪽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특히 최 대표의 틀린 주민번호의 경우 같은 해 8월 이루어진 미래통합당의 고발장에도 동일하게 표기돼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4월 송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발장이 8월 실제 고발이 이루어질 때 사용된 고발장에 기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검찰의 고발 사주가 실제 현실화된 증거라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인데요. 최 대표의 고발장을 보면 내용 대부분은 같고 틀린 주민번호 앞자리 두 자리까지 4월 고발장과 동일했습니다.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황 최고위원의 오류의 우연적 반복은 이 같은 정황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. 황 최고위원의 주민번호 앞자리는 법조인 대관의 661216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966년 12월 16일이 그의 생일이라는 뜻인데요. 황 최고위원은 나의 실제 생년월일이 대외적으로 기록된 것은 법조인 대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법조인 대관 외 포털 사이트 등에는 황 최고위원의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인 1967년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요. 한편 미래통합당에서 8월 제출한 고발장을 작성한 당 소속 변호사가 당으로부터 초안을 전달받았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지난해 4월 손 검사를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은 당에 접수됐으며
실제로 이를 토대로 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. 비슷한 시기인 지난 7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 약칭 법세련에서도 최 대표를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불기소 처분으로 고소장을 현재 볼 수 없는 상태인데요.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소장을 자주 작성하다 보니 전에 썼던 고발장에 다시 덮어쓰기도 한다며 최 대표 관련 고발장에도 새 고발장으로 덮어쓰면서 날아간 상태라며 현재 원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법세련의 고발장에도 최 대표의 틀린 주민번호가 적시되어 있다면 손 대표, 김 의원,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진 고발 사주가 시민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. 공수처의 경우도 이게 가장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이 사건의 무게감 때문에 짓눌리지 마시고 정말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하지만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감찰 담당관으로서 조심스럽다고 하셨지만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?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라기보단 사건 배당권 자체는 대검의 경우 검사장급을 갖고 부장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도 한 사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모의중 총리 사건의 모의중 교사 의혹 사건 딱 두 건에 대해서만 갑자기 총장님이 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좀 주장을 하셔서 좀 납득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아주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가 8일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 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쯤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윤 전 청장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 중인데요.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걸린 만큼 공수처는 사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는데요. 공수처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해 윤 전 청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지난 7월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법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청장에 대한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. 임 담당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 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청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, 검찰청장에게 보낸 항의 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고 밝혔는데요.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임 담당관이 이 같은 기록을 남긴 경위와 당시 감찰 업무에서 배제된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조사를 보면 과연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듯한데요. 계속해 무늬만 공수처인 이 공수처를 더 두고 봐야 할지 결정하는 순간이 될 듯합니다. 다 만들어서 떠먹여줬는데 그걸 위해 이문정 검사가 희생과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이걸 무마하고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더 이상의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닌 거죠. 그냥 꼼수처, 그 이상도 아닌 겁니다.